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우월한 문화들이 전부 자신들의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한국의 콘텐츠가 부러웠던 건지 걸핏하면 한국의 뛰어난 문화와 역사를 훔쳐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긴 적도 많은데요. 그런 중국이 유일하게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한자입니다. 중국인들은 총 3만에서 5만 자에 이르는 이 한자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이며 세계 4대 문명 중 유일하게 전승된 문자라며 자랑해왔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에 마지 않는 한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둘씩 드러나 14억 인구의 중국이 체면을 구기고 있다는 소식이죠.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한국을 좋아하다 못해 한편으로는 한국을 미치도록 질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똘똘 뭉친 중국인들은 중국 콘텐츠 대신 한류가 글로벌 대세로 자리 잡은 오늘날의 상황을 엄청나게 질투하며 오늘도 한국 문화 빼앗기를 시전 중이죠.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중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절대로 대세가 될 수 없는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자죠. 창시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래전에 뼈에 그림을 그려 표시하던 갑골문자로 시작된 한자는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없어지고 생겨나면서 오늘날 약 3만에서 5만 자가 통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언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3만에서 5만 자를 전부 다 외워야 합니다. 못 외우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 이는 곧 중국의 문맹률이 50% 이상인 이유와도 곧바로 직결되죠. 가뜩이나 한자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빡셌는데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며 중국인들은 또 한 번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중국어 타자를 치려면 우선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스터해야 하는 병음이라는 개념인데요. 만약 이 병음이 틀리면 엉뚱한 한자가 튀어나와 버리니까 가뜩이나 한자만 외우기도 벅찼던 중국인들은 더 큰 멘붕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중국어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공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어는 누가 말해도 듣기 싫게 들린다는 거죠. 실제로 해외 여러 사이트에서도 가장 듣기 힘든 언어 순위를 매기면 중국어는 항상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어는 왜 이리도 듣기 거북할까요? 이는 성조라고 하는 소리의 높낮이 때문입니다. 한자를 한 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조가 정말 골치 아픈 녀석입니다. 같은 알파벳이라도 4개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걸 마스터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공수가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중국어엔 왜 성조가 꼭 있어야만 할까요? 먼저 한글로 예를 들자면 한글엔 실제로 쓸 수 있는 발음 표기수가 11,172자이고 실질적 가능한 음절수는 2,793개입니다. 조곤조곤 말해도 의미 전달이 다 되는 편리한 언어죠. 하지만 중국어의 병음 발음 표기는 4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발음을 가진 한자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나마 글자의 의미라도 집어넣어야만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게 됐죠. 즉 악센트를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의미가 보다 정확히 전달되다 보니 중국인들은 시끄럽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하는 말은 우리들 입장에서 시끄럽게 들릴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열등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인들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중국인들조차도 중국어가 듣기에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에서 이 주제로 토론을 벌일 정도이죠. 게다가 여기서 바로 오늘 주제의 핵심인 중국어의 치명적 약점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아까 중국어는 성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는 노래 가사로 들어갈 때 엄청난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노래할 때는 멜로디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성조를 덮어버려 가사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중국인들조차 눈을 감고 노래를 들을 경우 어떤 가사인지 알 수가 없거나 뜻이 바뀌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실제로 노래 가사를 자막 없이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막에 나오는 가사를 보거나 문법의 맥락을 통해 가사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언어 대환장 파티가 아닐 수 없죠. 이 때문에 중국 지식인이자 유명한 소설인 악큐정전을 집필한 소설가 루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중국이 멸망한다고요? 물론 일각에선 비약이라고 말하는 시선도 있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IT 시대의 한자는 분명히 걸림돌인 게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을 놓고 문자 쓰기 대결을 하면 한국인 1등, 일본인 2등,
중국이 3등인 결과가 나올 정도이니 말 다했죠. 그런데 사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 중국 문명의 위기를 느꼈던 근대 중국의 지식인들이 한자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리고는 한자 말고 전혀 다른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여 중국어를 표기해보자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합니다. 이들이 한자를 폐지하려고 한 이유 중 하나는 아편 전쟁에서 영국한테 얻어맞으면서 중국이 부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어려운 한자 사용으로 교육이 보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중국어 자체를 폐지하고 한국어처럼 아예 다른 언어를 사용하자는 극단적 한자 폐지론자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것이 한자를 피하고 로마자만으로 중국어를 표기하자는 취지의 문자 병음화 운동 혹은 저름화 운동이었는데요. 이때 정말로 청나라 말기부터 새로운 문자 약 28종이 만들어졌고 실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상용화되지는 못했고 그렇게 한자 폐지론도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자 사용을 단시간에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대신에 한자 자체를 개혁하는 방법, 즉 간체자의 제정이 진행되었는데요. 1950년대 한자의 획을 생략하는 등의 한자를 간소화하는 간체라는 것을 만들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최근 중국은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고 더 쉬운 한글의 부러움을 나타내며 종종 한글을 자국 글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까지 벌인 적도 있는데요. 2010년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가 자국의 언어라고 주장하며 스마트폰을 비롯해 PC에서 조선어 입력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가 한국의 제재로 수포로 돌아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한자를 폐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더 있었습니다. 한자의 폐지는 한자로 축적된 중국의 전통 유산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문화 대혁명으로 자기네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불태워버린 중국은 한자까지 폐지해버리면 지킬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자는 중국 통합의 상징이기도 해서 한자를 폐지하는 것은 곧 중국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결국 한자를 절대 버리지 못한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반면 중국이 그토록 수곤했던 한자에서 벗어나는 걸 한국은 이뤄냈는데요. 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의 목적에서부터 잘 드러납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자에서 벗어나 모든 이들이 쉽게 읽고 쓰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와 문자가 바로 한글이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우리의 한글은 독창적이기에 이런 절차 없이도 바로 시작해 배울 수 있고 설사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배운다고 해도 크게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수성으로 말미암아 한글은 오늘날 세계의 저명한 학자, 작가, 언어학자들로부터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죠. 결국 중국의 지독한 한자 자랑은 그들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배우기 쉽고 발음과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문자체계는 한자의 복잡성과 비교되어 더욱 부각되는 중이죠. K-팝, K-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되며 한류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글 수출도 하루빨리 이뤄져서 언젠가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로 우뚝 서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